3시하든 4시하든. 안녕하십니까 애국동지 여러분. 오늘은 여기 여러분들 모시고 주요한 대담을 지금 하려고 나왔습니다. 우선 각자 인사 좀 해주시죠. 네, 대학연합국 동지회장 강군열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미동맹 부총재 이상열입니다. 감사합니다. 일파만파 애국자총연합 이정효 공동회장입니다. 제가 오늘 신문을 좀 한 장 들고 나왔습니다. 여 비례대표 원팀 작전 그 끝은 국회 공수처 장악이다. 좀 보이십니까? 네. 이런 신문을 제가 한 장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왜 들고 나왔냐 하면은 지금 이제 국민들 주요 이슈가 지금 4.15 총선이 되겠습니다. 4.15 총선이라는 것이 참 공당의 대표가 사회주의 견을 하겠다고 선언한 적이 있고, 지금 방금 보여드린 바와 같이 여 비례 원팀 작전 그 끝은 국회 공수처 장악, 정말 참 어마어마한 제목이죠.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 4.15 총선을 총선이라고 여기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이것은 참 총선이라보다는 이념 전쟁의 싸움판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강군열 회장님께 우선 한 말씀, 이번 총선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선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지난번 여러 번의 총선처럼 한 번 이기고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는 그러한 평범한 선거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 보수 야권이 지면 대한민국의 운명은 끝나고 우리 보수 야권이 승리해야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우리는 유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보수 야권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긴장하고 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을 지면은 문재인이가 탄핵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도 지금 죽기 살기로 이 총선에 임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죽느냐 사느냐 박 터지는 선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이 견지해온 그 아름다운 가치들을 계속 발전시키려면 우리 사랑하는 국민들께서 보수 야권이 승리할 수 있도록 확실한 힘을 보태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번 총선 이슈가 이 코로나에 묻혀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실정과 폭정을 심판해야 된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 총선의 이슈가 코로나에 일부 묻혀가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부는 코로나 대처를 잘하고 있다,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정말 정부가 코로나 대처를 잘한 겁니까? 그렇게 잘해서 마스크 한 장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게 잘하고 있는 증거입니까? 누가 잘하고 있습니까? 의료진이 잘하고 있고 국민들이 잘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나마 우리가 선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다만 지금 잘하고 있는 의료진에다가 그 다음에 국민의 노력에 숟가락 하나 얹어가지고 자기들이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홍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대만을 한번 세보십시오. 대만은 이 코로나 초기에 중국 전역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들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됐죠? 확진자가 350여 명에 불과해요. 돌아가신 분들이 극소수예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10,000명 이상이 확진에 걸려서 지금 고통받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180명 이상 되는 그 무고한 생명, 국민의 생명이 이렇게 희생당하지 않았냔 말이에요. 그것이 분명한 정부의 초기 방역 실패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이 초기 방역에 실패한 정부 때문에 5천만 명이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학생들 공부도 못하고, 그죠? 그리고 소상공인들 다 지금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봄철이 돌아왔는데 전국의 모든 이 관광버스는 다 묶여 있습니다. 공항에 90% 이상의 비행기가 다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게 정부의 대처가 잘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홍수가 쏟아지는데 천정이 뚫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정을 보호할 생각은 안 하고 막을 생각은 안 하고 방 안에 들어온 물만 그거를 밖으로 쳐내려고 하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이 정부의 무능, 이 실정을 이번 4.15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무너진 그런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러한 중요한 선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선거라는 것이 내가 선택한 그 열매를 다음 선거 기간까지 따먹는 것이 선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있지만은 국민이 자기에게 주어진 한 표를 주권을 행사해서 자기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선거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뭐 거의 2년 전쟁과 비슷합니다. 어떤 분들은 조국 구하기 대 윤석열 구하기라는 말도 있고 정권 심판 대 야당 심판이라는 이런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정유 회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우선 그 결론적인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당연히 정권 심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나라는 지금 현행 헌법상 대통령은 5년마다 선거를 하게 되고 국회의원은 4년마다 한 번씩 그 총선을 하게 되는데 그게 항상 겹치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를 5번 할 때 대통령 선거는 4번을 치르게 되지요.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한 번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이제 총선을 치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은 중간 평가적인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이 이제 우선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것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심판할 것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 3년 동안 외교 국방 문제나 경제 문제, 그다음에 외교 문제 등 모든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문재인 정권은 파탄을 일으켰습니다. 국가 파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런 파탄을 일으켰는데 사실상 우리 국민들이 어쩌다가 이러한 정말 그 국가 파탄적인 그런 실정, 악정을 이렇게 하는 대통령을 뽑았는지 이것이 아마도 가장 지난 2017년 우리 국민이 잘못한 치명적인 실수가 아니었는가 할 정도로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정말 잠을 못 이루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인 진실을 한번 살펴볼 때도요. 한사로 잘못된 정치 지도자의 그 허욕 때문에 국가를 파멸의 길로 이끈 그런 그 사례들이 사실은 비일비재합니다.
일일이 그 예를 들어볼 필요조차 없는 일이죠. 그런데 대통령의 임기가 그 5년인데 말이죠. 사실은 그 대통령 재임 기간은 사실은 대통령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한 5년 동안 임시적으로 대통령에게 국정 책임을 맡기는 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은 이런 그 국민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크고 담대한 목표를 가지고 국가 부강이나 또 국민을 편안히 섬겨야 되는 일에 몰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그 옛날에는 그 칠거지약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남자보다는 여자 편에 그 치중해서 얘기를 할 때 첫째는 아들을 낳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부모를 잘 섬겨야 하는 그런 그 일이 칠거지약의 첫 번째, 두 번째를 차지했어요. 그렇다고 볼 때 대통령도 거기서는 아들이 아니라 대통령의 칠거지약을 말한다면 대통령은 당연히 국가를 부강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생산성을 늘리고 경제를 갖다가 활성화시켜서 국가를 부강시켜야 하는 일이 그 아들을 낳는 일하고 비유를 할 수 있는 일이고, 다음에는 부모를 섬겨야 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이 어떻게 하면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서 그 소위 국가를 경영해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은 총체적으로 실패를 한 정권이 아닐 수가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정말 우리가 정말 왜 이럴까 할 정도로 그 소위 과거사에 매몰돼 가지고 적폐청산이라는 그런 그 문제를 놓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가지고 잘 되는 일에 집중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일만 추궁하였습니다. 그래서 참 잔혹하고 비정한 그런 국정 운영이 되어 왔고, 이제는 그것을 과감하게 우리가 비판하고 그 일에 대해서 추궁하고 또 심판하고 응징해야 될 때가 되었으며, 이번 4.15 총선이 바로 그 기회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은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1945년도부터 1950년도까지 우리 그 해방 공간에서 일인데요. 이 당시에 남북한의 인구는 2,500만이었다고 합니다. 남한이 1,600만, 그리고 북한이 900만에 이르는 그런 그 인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 남로당의 그 괴수 박헌영이가 자랑스럽게 얘기한 것이 지금 남한에는 2천여 명의 간첩이 있다, 빨갱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이제 70년이 흐른 요즘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인구 5,500만에 육박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당시 1,600만의 인구보다 우리 한 3.5배가 증가됐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나라를 좀먹고 있는 간첩들은 무려 최소한 20만 명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2,000명에 불과했던 그 간첩들이 20만이 늘었다면 100배 이상이 늘어난 겁니다. 이러한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총선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현 상황을 비춰볼 때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문제를 생각한다면은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전후해서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고 또 왜곡하고 하는 세력이 폭발적으로 급등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본다면은 지금 현재 소위 건국 반대 세력, 사회주의 좌익 혁명 세력, 또 기성 질서를 뒤엎는 혁명 투쟁 세력의 등장으로 우리 사회는 정말 전무후무한 위기에 빠져 있다. 이러한 그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역사를 왜곡하고 대한민국 정당성을 부정하는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 거기에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결론적인 것을 말씀드린다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확실히 깨어나야 합니다. 확실히 깨어나서 옛날에 그러한 우리가 잘못 어떤 그 판단을 해가지고 이러한 잘못된 정권을 탄생했던 것을 치열하게 반성해서 이제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중간 심판의 응징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4.15 총선은 어떤 인물본위의 선거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중간 심판의 성격으로 우리가 규정하면서 정말로 이 나라를 되살릴 수 있는, 이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쾌거를 이루고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정효 회장님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 전국을 이렇게 보면은 주요 이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강군열 회장님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것이 이제 선거 전국과 오한 폐렴 때문에 함몰돼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은 현재 우리가 이념 전쟁, 체제 전쟁의 끝자락에 와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국민들이 이제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으면은 이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이 참 우리가 70년간 갖고 온 이 체제가 그야말로 백척간도 위기에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광화문 광장에서 이승만 광장에서 우리의 그 참 이러한 자유체제 수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헌신의 노력을 해오고 용기를 가지고 해왔던 지금 정광훈 목사 이분은 지금 현재 구속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고소장이 뭐 40장이 넘는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다 따져보니까 뭐 이제 7페이지로 요약될 정도로 거의 뭐 참 상식 밖의 어떤 일들이 현재도 벌어지고 있는데 정광훈 목사님 구속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열 총재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자유민주국가에서 그것도 시민들에게 정말 국가를 사랑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목사님을 구속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법치를 무시하는 일입니다. 그동안 정광훈 목사님께서 광화문 광장에서 많은 국민들에게 호소했던 부분이 7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한미동맹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난 70년 동안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배 목적으로 점령한 점령군이 아닙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진리를 그리고 자유를 통해서 이 나라의 번영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해주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 한미 간의 관계를 깨고자 하는 그것을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강하게 외침이 어떻게 정광훈 목사님의 그 말씀이
지금 현 정부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정부가 이 7가지 부분 모두가 한 부분 한 부분을 제가 열거를 해보면, 두 번째는 소득 주도 성장으로 경제 파탄을 가져오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안보 해체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원전 폐기에 대한 부분을 제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4대 공보 해체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국제 외교에서 완전 왕따를 당하고 있는 부분을 제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는 주사파 고려 연방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부분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7가지 부분은 우리 자유민주국가에서 이런 부분이 지금 제기되어서 국가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부분을, 위기로 가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을 제기한 부분이 어떻게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 구절 보면,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을 보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39절 말씀을 보면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바로 정가원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불륜을 받은 분이시고, 그리고 주님의 종으로서 이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광화문 이성만 광장에서 이 모든 국민들에게 이 외침이 어떻게 주의 종으로서, 그리고 국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행한 것이 죄가 된다는 말입니까? 지금 선거법에 의해서 구속을 시켰다고 하는데, 이 선거는 이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대표해서 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죄가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강훈 목사님의 이 구속은 저는 부당하다고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고, 지금 현재 이 지상에 그 보도된 것을 보면 지금 정강훈 목사님은 구속 상태가 잘못하면 생명에 위협이 있다고까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 상태로 계속 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국민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사랑하는 그분을 그 지금 생명이 위독한 가운데 그대로 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지금 선거 정국이라고 해서 그 구속 상태로 지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선거 전에라도 석방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많은 우리 국민들의 그 외침이고,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저의 의견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저는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정강훈 목사님을 석방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한민국이 발전을 하려면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지난 70년 동안 발전한 것은 바로 이 많은 애국 성도들이 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나라는 발전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그 정강훈 목사님께서 구속되어 있는 것은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신해서 그 국민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구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나를 대신해서 구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오늘 우리 국민들이 이 정강훈 목사님이 그 지금 생명을 걸고 그 구속되어서 그렇게 지금 기도하며 투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나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렇게 지금 애쓰시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번 총선을 통해서 이 정강훈 목사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외쳐오신 그 뜻을 우리는 받들어 드릴 수 있기를 저는 간곡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호소를 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 석방시켜 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성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저 이상열 부총재님의 그 참 어때 발언이 대국민 호소문처럼 들립니다. 아마 우리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지금 선거법으로 정광훈 목사께서 구속됐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여야 공이 서로 50조를 퍼주겠다, 100조를 퍼주겠다 지금 난립니다. 이거 지금 국민 세금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표심을 잡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은 원합니다.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야지 고기를 줘서 국민의 배가 부르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공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정말 우리 아들 딸들이 또 우리 손자들이 평생을 벌어서 세금 내 가지고 갚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짜 좋아하지 마십시오. 지금 보니까 뭐 좀 알만한 사람까지도 나도 해당되나 너도 해당되나 알아보고 한다는데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스위스 같은 경우 지난번에 보면은 뭐 기본 뭐를 이렇게 해주겠다니 국민 전부가 그 반대를 했습니다. 이 성숙한 국민들은 공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철저히 배격해야 되겠고 이러한 세금 가지고 어떤 뇌물을 주는 그러한 것 같은 느낌을 국민들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 더 우리가 참 그한데 저는 서울시장이 뭐 지하철, 극장, 식당 이런 것은 다 그만두고 굳이 어제도 보면은 그 제일사랑교회 많은 그 저 용역들을 동원해 가지고 막고 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이제 12일이면은 부활절인데 뭐 참 그 대부분의 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명절이 있습니다. 석가 탄신일도 얼마 안 남았고 부활절은 지금 바로 내일 모레입니다. 이거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종교 탄압이 아니냐, 뭐 정치 방역이 아니냐, 이념 방역이 아니냐, 참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돼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러한 조치를 해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강문열 회장께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우리 김철 회장님께서 그 부활절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전국 교회 특히 그 대교단이나 대교회에서의 부활절 연합예배를 지금 온라인으로 하기로 다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 부활절과 성탄절은 대한민국 교단과 교회가 1년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키는 축제일이 부활절이고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모여서 축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될 이 부활절 예배조차도 온라인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교단이 참 착하다. 전 그런 아주 좋은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에서 종교 탄압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 이 정부가 코로나 그 사태가 점점 확대되면서 종교 시설에 대해서 그 권고사항을 했죠. 그래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가 기존 행하던 그 현장 중심의 집회를 중단하고 온라인 집회로 이렇게 다들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수 교단과 소수 종교 시설에서 현장 그 예배 또 현장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다 가보면요, 정부가 권고한 대로 모든 안전 수칙을 잘 따르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 지금 이 정부가 초점을 표적을 삼고 있는 그 사랑제일교회만 하더라도요, 제가 직접 가봤거든요. 그런데 그 출입자들의 그 동선을 정확히 그 파악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들어갈 때 그 체온 측정기를 가지고 체열을 정확히 그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체열이 높으면 입장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또 반드시 손 소독제를 바르고 그 처리를 해야 입장이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마스크를 확실히 착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출입하는 교인들의 주소까지, 만약에 확진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주소까지도 적는 그런 세밀함과 아주 그런 그 치밀함을 보일 정도로 정부의 권고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배당 안에 돌아가 봐도 교인과 교인 사이의 거리, 안전거리를 1.5m에서 2m 정확히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오염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어제도 한 500명을 동원해 가지고 사랑제일교회에서 진행되는 그 예배를 간접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부가 그 특별히 3가지 시설에 대해서 그 이 집회 자제를 공고했는데요. 하나가 종교시설, 두 번째가 실내 체육시설, 세 번째가 유흥시설입니다. 그런데 유흥시설을 보십시오. 밤새도록 젊은이들이 모여서 춤을 추는데요, 거의 다닥다닥 붙어서 해요. 다닥다닥 붙어서. 그래 토요일 날 강남구청에서 관내에 있는 유흥시설 클럽에 체크를 나갔는데 달랑 4명의 공무원과 경찰이 갔다는 겁니다. 4명.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어제 사랑제일교회는요, 시청 구청 공무원 120명, 경찰 400명, 무려 520명이 동원됐다는 겁니다. 520명. 유흥시설은 4명만 가고 이 사랑제일교회는 520명 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사랑제일교회를 지금 표적 감찰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교 탄압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여러분 전철 있죠? 서울 지하철 공사, 철도 공사. 여러분 출퇴근 시간에 그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게 서울시의 관리하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 서울시가 제대로 일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전철 한 편을 8량의 전동차가 붙어서 운행한다면, 그 시민들의 건강을 염려한다면 8량을 16량으로 이렇게 늘려가지고 전철 거리 두기부터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엉뚱하게 특정 교회에 그 수많은 인력들을 동원해가지고 드나드는 교인들에게 위압감을 주는 것은, 이거는 종교 탄압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정부와 서울시는 이 특정 교파, 교단, 교회에 대한 종교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자기 자신부터 잘 살피기를 바랍니다. 자기 관할하에 있고 자기 관장에 있는 지하철부터 한번 제대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종교 산업 반드시 지금부터 중단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어제 그 동영상을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그 시청에서 나온 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경찰들은 아주 다닥다닥 그냥 붙어 있고 교인들은 2m 이상을 전부 뛰어서 잘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로마 시대부터 지금까지 봐도 이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거나 해서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 요번에 이러한 그 우한 폐렴 이런 것은 조금만 초기 대응을 잘했어도 지금 우리가 그 대만이나 이런 데처럼 마음대로 거리를 활보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우리가 참 강력한 좋은 의료진을 갖추고 있고 이런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문 열어놓고 파리 잡는 격에 이 조치를 하고 있지만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배를 잘 볼 수 있도록 오히려 지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걸 방해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안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 이거 지금 고발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앉아가 다닥다닥, 뭐 우리도 좀 붙어 있는데 이건 방송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좀 이제 대담을 끝낼 생각인데, 이 대담을 하는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참 이제 다 깨우치고 있고 그동안 집회를 통해서 다 하고 있지만은 그동안 우리가 2월 22일 이후부터는 지금 거의 이런 활동을 못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승만 광장에서 열심히 같이 국민혁명운동을 하던 단체장들이 일부 나와서 이렇게 이제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 애국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참 세금 갖고 표심 잡기 한 그러한 듯한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짜 없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지금 이종 회장님부터 한 1, 2분 정도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네. 한국 그 근현대사를 가만히 우리가 보면은 참 그 역사적인 그 공과를 많이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그 부침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는 해방 공간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이면서도 1960년 3월 15일 정부 통령 그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하였다 하는 그런 또 뼈아픈 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승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죠.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과오도 있었다는 걸 우리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권위주의적이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비판은 당연히 수용을 하고 우리도 일부를 동의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사실 우리가 가만히 그 역사를 들여다보면 1960년 3월 15일 정부 통령 선거는 사실은 약 한 달 전인 2월 17일 그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조병 박사가 서거를 했기 때문에 굳이 부정선거를 할 이유도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승만 대통령의 또 그 업적을 조금만 우리가 조감을 해볼 때 그 초대 대통령으로서 자유민주주의와 반공주의 이념 그리고 현실주의적인 탁월한 정치 기술로서 1954년이죠. 1954년 12월 18일 그 워싱턴 DC에서 자유진영의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국가인 미국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정말 전무후무한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크나큰 정말 은혜요. 또 대한민국의 어떤 복이 아니었나, 그 정도로 큰 공간을 세움으로 해서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토대를 확실하게 세웠고 정말로 경제 발전의 토대까지도 반석에 올려 나왔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실 현 시점에서 볼 때 부정선거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그러한 소위 개연성이 곳곳에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17년 대선에도 체험을 했고 그 이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체험을 했고 우리는 곳곳 체험을 했는데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 시절의 3.15 선거를 우리가 역사적인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가 이번에는 정말로 부정선거를 물리치고 공명선거를 해야 된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하나 우리가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역사를 되풀이해서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런 교훈을 꼭 국민 여러분이 되새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열 부총재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네. 지금 이번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 위기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100조, 200조 이렇게 세금으로 지금 가구당에 70%에 달하는 가구에 100만 원을 주니 또 그 이상을 주니 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국민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스위스에서는 현금을 300만 원씩 국가에서 주겠다고 하니까 국민들은 우리는 받지 않겠다. 이렇게 국민들이 거부 운동을 했습니다. 거부를 했습니다. 이번 총선을 앞에 두고 이렇게 세금으로 국민들에게 이런 이제 무상으로 주겠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매표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 전에는 어떤 경우라도 이렇게 세금으로 매표 행위가 될 수 있는 이 복지 정책을 쓰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어떤 경우라도 이 세금으로 주는 이런 무상 금액에 의해서 내 주권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그것은 특히 우리 미래를 이끌어 가야 되는 젊은 세대들 앞에 부끄러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이번에는 18세 이상 되는 우리 이제 처음 투표를 하는 그 젊은이들 앞에 우리 어른 세대는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이번 선거는 오직 주권자가 주권을 행사하는데 집중하는 그런 선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강군열 회장님. 지금 온 국민들의 관심이 4.15 총선에 모아져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정부 여당이 승리하면요,
자유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로 갑니다. 사회주의, 전체주의, 독재주의로 갑니다.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는 국가 통제 계획 공제로 갑니다. 아파트 하나 살래도 정부의 허락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과 한미일 해양 동맹은 북중러 대륙 동맹으로 가고 말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존 우리가 보아왔던 72년의 대한민국은 완전 파괴되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나라로 전락해버리고 말 겁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킬 것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이 망하도록 구경만 하실 겁니까? 여러분의 지혜로운 선택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정말 이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어떤 노력들, 또 우리의 그 가치인 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 우리의 무기인 헌법을 지키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총선의 의미와 임하는 자세를 여러분들이 바쁜 가운데 나오셔가지고 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우리가 정말 우리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고 이 70년간 번영을 누려온 이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가 바로 우리 이번 4.15 총선에 있다. 총선이라기보다는 전쟁터라고 인식을 하시는 것이 아마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애국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물론 뭐 틀린 점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아까 이상열 부총재께서 얘기했듯이 부끄러운 국민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키는 그러한 장이 될 수 있게끔 어르신네들이 많이 지금 참 속상해가지고 투표를 안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모두 현장으로 나와주셔가지고 반드시 투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여러분 손으로 지켜주십시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